병원이 작년에는 구간에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신관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좋죠? 엘리베이터만 봐도. 아무래도 구간이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 낙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관에서 새로 인테리어도 하고 평수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족도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새로워진 병원만큼 새로워진 의료 서비스로 환자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네, 나가시죠. 이쪽이 제 진료실이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제 진료실이고요. 여기가 제 책상입니다. 출근을 해서 가운을 입고요. 네. 지금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켭니다. 앉아서 무엇 먼저 하시나요? 일단 우선 차트부터 켜고요. 네. 차트를 켜서 그날 예약 환자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 환자분들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예약이 조금 더 있네요. 그러면 이런 날일수록 환자분들 상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그 사이에 다른 증상이나 더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서랍 속 아이템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자, 요거는 피네 침이라고 하는데요. 침이라고 하면 끝이 뾰족하고 따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끝 모양이 굉장히 뭉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잘 맞지 못하는 환자분들이나 침 치료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혈자리에 이걸 붙임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는 저희가 올려드리고 대신에 침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침이 아파서 맞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직접 붙이고 그러시나요? 물론이죠. 저도 이걸 주로 사용을 하곤 하는데요. 목이나 허리 같은 경우는 직접 붙이기가 힘드니까 발목이나 무릎 같은 부위에 혈자리에 붙임으로 인해서 침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아픈 통증은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경옥고환이라고요. 경옥고는 굉장히 유명한 약이잖아요. 요즘엔 많은 일반인 분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약이라서 이건 제가 하루에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하고 있고요. 이걸 먹어보면 확실히 안 먹은 날은 피로감이 확실히 더 많이 생기고요. 먹은 날은 피로감도 덜하고 더 활기차고 굉장히 저도 느껴본 효과라서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행혈거탄이라고 사실 이하난방병원만의 특수 처방이기는 한데요. 행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혈액순환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요. 어라는 것이 한의학에서는 뭔가 뭉치고 나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서 통증이 주로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 행혈거탄이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하루에 1~2시간씩은 꼭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럴 때 어깨 뭉침이나 관절이 아플 때 이 약을 먹어주면 특히나 효과가 좋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진료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께서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이었는데 제가 치료를 열심히 하고 그 환자분도 저를 많이 신뢰하고 따라와 주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픈 통증이었는데 많이 좋아지신 환자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환자분께서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여쭤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러면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소개를 받아볼 거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자친구는 없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대답했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종종 어르신 분들께서 네. 이제 소개팅 이런 거 주선하시고 하시죠? 사실 예전에 좀 어렸을 때는 종종 자주 있는 경험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저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정말 좀 연배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 여쭤보고 최근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조금 슬프기도 하네요. 네. 원장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ESTJ이고요. ESTJ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흔히 꼰대? 또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직업의 특성상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환자분들의 말씀을 많이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환자분들이 아픈 증상에 어떻게 내가 더 이제 공감이 되고 소통을 하고 그걸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많이 노력하는 ESTJ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준비한 MBTI 빙고거든요. 네. 원장님께 가까운 것들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호불호가 매우 확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분위기보다는 목적 달성. 제가 성향이 이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똑부러진 성격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사이더 뺨 씹는 서석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걸음걸이는 조금 빨라요.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서 걸음걸이는 좀 빠른 편이고요. 외로움도 별로 크게 타진 않아요. 외로움이 뭔데? 이런 타입인 것 같고, 이해시키는 게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좀 자신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되게 힘든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가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싸움은 싫지만 지는 게 더 싫음. 이건 정말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유화적으로 사람들하고 유들유들하게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승부욕이 되게 있는 편이라서 지는 게 정말 싫은 타입이고요. 그리고 뭐든지 예약할 수 있으면 미리 예약함.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성이 정말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술이랑 이런 건 정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창의성은 정말 부족한 편이고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어떻게 동그라미를 해야 될지 X 하셔야 됩니다. X 하셔야 돼요. 네, 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지는 않지만 막상 리더를 맡는 사람.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주로 리더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잘함. 제가 사실 옷을 엄청 잘 입고 다니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옷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 잘하는 제일 좋은 사람. 이건 직원분들에 대한 질문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네. 저는 사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의지를 가진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비록 일을 잘 못하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뭔가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면 더 좋겠죠. 네. 나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실 어릴 때는 그렇게 자신감 있고 그런 타입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약간 우선시하는 타입.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직원분들에게 뭐라 하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일을 태만하게 하거나 만약에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완벽주의. 저에게는 완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는 약간 완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편이죠. 그리고 시간 잘 지킴. 어릴 때는 정말로 시간을 안 지키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공적인 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키게 됐어요. 근데 원래 성격은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진 않아요. 그래서 X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겉과 속이 일치함.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겉가슴이 다르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그건 사실 바꾸고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쪽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위해 조금 유들유들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성격이라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닌 것 같고요. 앞에서 안 한 얘기 뒤에서도 안 하. 이것도 어릴 적이랑 조금 다른데 어릴 적에는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이런 쪽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십거리가 있으면 이런 가십거리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하는 타입이고 그랬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사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고 나서는 사실 지금은 되도록이면 나쁜 말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 하고 싶습니다. 눈치가 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제가 눈치가 좀 빨라서 제가 또 둘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건 약간 자라나는 성향이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좀 눈치가 빠른 타입인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둘째라서 그런지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ESTJ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잘 네. 맞으신 것 같은가요? 절반 이상은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직원분들이 모두 이제 병원장님의 네. 성향을 알아서 네.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이거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한다거나 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예전이랑 달라서 사실 예전에는 직원분들이 원장에게 좀 많이 맞춰야 되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원장이 직원분들의 니즈가 어떤 건지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병원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은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이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나 치료나 도수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나가셔서 오늘 추나랑 침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 이렇게 병행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추나 치료를 같이 할 건데요. 이게 사실 척추라는 건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뼈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이랑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골반의 불균형이나 등의 굽어짐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볼게요. 네. 자, 지금 보면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거든요. 네. 다리 길이의 차이의 대부분은 골반의 틀어짐에서 발생해요. 네, 골반을 먼저 좀 교정을 하면서 같이 치료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목뼈에 사실상 뿌리가 되는 그 기본이 되는 게 등뼈예요.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구부정한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등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을 교정을 하면서 목을 같이 치료를 하도록 할게요. 어깨, 목 쪽으로 확실히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많이 불편하셨겠는데요. 엄마! 네. 천장 보고 누워보세요. 네. 돌아 누워볼게요. 네. 찾아볼게요. 네. 어머. 쭉. 오! 네. 소리가 나서 많이 놀라셨죠? 네.
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목을 치료를 하려면 등을 좀 잘 치료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등을 좀 교정을 해볼게요. 네. 조금만 내려올게요.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쭉 어머. 시원하시죠? 네. 네,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이제 치료실로 가서 침 치료하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치료할게요. 네. 부항 치료하면서 네. 어깨 쪽에 약침 치료로 네.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따끔, 따끔, 따끔. 약침은 한약재 성분 중에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치료 효과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다만 약침이 들어가면서 한두 시간 동안은 맞은 부위가 조금 아플 수 있으세요. 네. 네. 침 치료를 같이 할게요. 네. 네. 이쪽 주변으로 아프신 거거든요. 불편하신 거거든요. 침 맞으시면서 아픈 부위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침을 통해서 넣을 거예요. 네. 이 전기 자극은 침 치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살짝 찌릿한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불편하지는 않으시는데 혹시나 그래도 찌릿하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참지 말고 말씀 주세요.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어떻게 침 맞으시는데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아요. 편하게 좀 누워 계세요. 네. 원장님만의 침 안 아프게 놓는 팁이 있으실까요? 침을 보면 침을 맞을 때 환자분들이 최대한 긴장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어떤 자세에서 내가 언제 침을 놓을까 미리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침을 놓을 때는 그 조직을 살짝 이렇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침을 놓게 되면 통증이 환자분들이 받을 때 한결 덜 아프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아픈 통증이 있는지 환자분께도 여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통증도 훨씬 덜하고 환자분들이 치료도 더욱 좋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하남방병원 병원장 김동호의 브이로그 일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모두들 아프지 않고 그리고 아팠을 때 저희가 더욱더 좋은 치료로 보답하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컨텐츠와 그리고 좋은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